김나진의 세계도시 여행. 안녕하세요, 김나진입니다. 빌딩 입구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또 거리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른 아침, 어스름할 때 반짝이는 불빛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삶의 생채기를 치유하는 영혼의 호르몬이 부끄러움이라고 했던가요? 찬바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때가 됐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여행가 만나볼게요. 네,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아서 걸어갑니다. 각자 가슴에 품은 사연을 안고 소망과 기적을 바라며 걷는 길. 오늘은 산티아고에서 순진한 걸음을 느리게 걷고 오신 순진 씨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순진 씨, 본명은 아니시죠? 예. 그럼 필명이라고 하나요? 네. 제 스승님께서 네. 주신 이름인데요. 따를 순의 참진,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 와, 이런 뜻으로 주신 이름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 굉장히 멋있네요. 저하고 똑같은 진인데 왠지 이름이 특별하게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순진한 걸음 느리게 걷고 오셨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느리게 걸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제가 어려서부터 한쪽 발목에 좀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알려진 병명 중에 CRPS라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뇌신경이 감각이랑 통증을 헛갈리는 병이래요. 그래서 이 통증 때문에 이제 매일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렇게 걸어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감각을 이렇게 통증으로 인식을 하시는 그런 거죠.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네. 좀 민감할 때는 그냥 뭐 바람이 스치거나 이런 것도 통증으로 인식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굉장히 그러면 걸으시는 것도 힘드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그 멀고 긴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자 이렇게 마음먹은 데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아주 대학교 때 네. 그 파울로 코엘료라는 작가의 연금술사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이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마음속에 저 길을 한번 꼭 걸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망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그림의 떡 같은 거였어요. 이게 뭐 다리가 편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자다가 어떤 목소리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물리적으로 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길을 떠나라고 안내해주는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그게 좀 처음에는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 어쩌면 제 내면에 있는 진짜 내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아닐까 그렇게 느껴졌고 그래서 길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녀오면 어쩐지 제 인생에 좀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것 같다? 네.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그 산티아고 길에 별칭이 몇 개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치유의 길, 그리고 또 하나가 기적의 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어쩐지 그 길을 걷고 나면 제 인생이 좀 뭐 제 통증이든 아니면 제 삶이든 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치유. 근데 막상 이제 정말 가셨을 때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거고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후회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왜 왔지? 막 이랬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험한 일들도 많았죠. 예. 건강한 분들도 더러 이렇게 산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그쵸. 간혹 그 길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가다 보면 길가에 무덤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네. 저도 처음 출발한 지 며칠 안 됐을 때 피레네 산속에서 폭풍우를 만나서 혼자 고립된 적이 있었어요. 예. 네, 그런 일도 있었고 막 가다가 빗속에서 발을 헛디뎌서 막 거의 낭떠러지 같은 데로 구르거나 아니면 길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리고 걷던 첫날에 발톱이 빠졌는데
이제 걷는 내내 아침마다 그 발톱이 떨어지지 않게 반창고로 거의 네. 생각만 해도 네. 있는 힘껏 그걸 동여매고 예. 붕대를 감고 그렇게 해서 신발을 신고 발바닥 인대가 늘어나기도 하고 식중독 걸리기도 하고. 아 진짜요? 네. 근데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거의 뭐 순례를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 길을 더 걸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발톱 빠지면 보통 사람들 걷지도 잘 못하잖아요. 네. 그거 너무 아픈데 사실 조난도 당하고 모든 그 어려움을 다 겪었는데 그런데 계속 걸으셨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극복을 하신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 떠날 때 그 안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걷는 동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전 처음에 떠날 때 애초에 완주를 목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다 걷겠다 생각한 적도 없고 네. 하루에 얼마를 걷겠다 계획한 적도 없는데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매번 제 안에 물었어요. 네가 원하는 건 뭐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마다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답이 느낌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드러났었거든요. 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필요한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식중독 걸렸을 때 네. 한 닷새를 아무것도 못 먹고 알아누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나던 한국인 순례자 모녀가 오셔서 쌀을 사다가 미음을 끓여서 주신다던가 아니면 길을 잃고 엉뚱한 곳에서 막 헤매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길을 바로 잡아서 알려준다던가 그리고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가지고 오더니 원하지도 않았던 히치하이킹을 강제로 해서 이렇게 어디 목적지까지 네네. 데려다 준다던가 이런 적절한 그때 당시 저에게 딱 필요한 그런 도움이 펼쳐졌던 것 같아요. 네,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식중독 걸리면 필요한 게 틱 나타나고 와 정말 약간 소름 끼치기도 해요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네. 그러게요. 저도 뭔가 네. 되게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탁 짜인 어떤 소설 속에 들어와 네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참 그러면 그렇게 먼 길을 걷다가 그렇게 만난 사람들을 참 잊지 못할 것 같고 또 그만큼 이제 순진 씨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거고요. 네, 그 사람들을 봤을 때는 어떻던가요? 이제 순진 씨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사연으로 다니고 있던가요?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그 레즈비언이었던 미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네. 친구는 자기가 선택한 성 정체성이 아닌데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 가족들이 모두 힘들어하는 상황에 굉장히 분노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그 성적인 정체성을 용서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그걸 안고 걷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을 학대하는 남편에게서 네.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온 분도 있었고 그리고 아내하고 딸을 한꺼번에 사고로 잃고 그 길에서 이제 치유를 얻고 난 뒤에 그 길에서 이제 캠핑카 안에 차랑 뭐 의약품 이런 거 싣고 다니면서 순례자들을 도우면서 지내는 그런 아저씨도 계셨고 루게릭을 앓는 동생이 있었는데 네. 그 동생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걷고 계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길에서 만난 분들 뵈니까 저는 제가 겪는 고통이나 제 인생의 어려움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제일 무겁고 네.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사연 하나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구나. 그렇죠. 저마다 무게가 달라 그렇지 다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구나 네. 생각이 들었어요. 와, 그러니까 순진 씨가 느꼈던 뭔가 이렇게 변화하고자 했던 것들, 그러니까 순진 씨만의 생각은 아니었네요.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네.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고. 네. 와,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면서 또 용기도 많이 얻으셨겠어요. 네. 저는 한눈에 봐도 아파 보이니까 느리게 걷고 네. 자주 절룩거리고 하니까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힘든 얘기를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힘든 얘기를 그냥 털어놓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자기들 힘든 얘기를 해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를 위로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격려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나도 이런 힘든 일이 있어. 그러니까 힘내, 같이 힘내자. 이런 의도로 그러고 보면은 사람들 안에 다 어떤 그런 선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죠. 자기보다 약하고 네. 이렇게 용기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 아픈 얘기를 꺼내서라도 좀 위로나 용기를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굉장히 고맙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천히 걸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주변 친구들이 만났을 때 좀 빨리 걷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예. 그런 경우가 좀 생겼을 것 같아요. 이 길에서 만나서 친구가 된 사람들이 되게 고마운 건 네. 저는 이 길에서 친구를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가 되려면 이렇게 보조가 비슷해서 같이 가면서 이제 그리고 같은 마을에 도착해서 머물면서 이렇게 친구가 되는데 저는 걸음이 느리니까 제가 마음에 드는 친구를 만나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친구가 된 사람들은 저를 친구로 선택해서 다 자기 걸음을 늦춰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걸을 수 있지만 네. 저하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고 저에게 보조를 맞춰준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걷다가 중간중간 힘들거나 다리 아프거나 하면 자주 쉬어야 되는데 네. 그게 때로는 그늘이 없는 막 뙤약볕 한가운데 앉아서 쉬어야 되고 이럴 때도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들도 저랑 같이 뙤약볕 40도씩 막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뙤약볕 아래에 저랑 같이 앉아서 같이 쉬어주고 네. 제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주고 이랬던 게 굉장히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요. 네. 참 고마움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분명 그 친구분도 순진 씨를 통해서 뭔가를 많이 얻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만나 뵙기 전에는 굉장히 미소가 이렇게 밝으신 줄 몰랐어요. 굉장히 밝은 목소리와 미소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 정말 이 길을 다녀오시고 나서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도 계속 들고 있습니다. 오늘 순진 씨와 이 산티아고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순진 씨가 오카리나를 그렇게 잘 부신다고. 네, 이게 자체가 워낙 맑고 예뻐서 뭐 치유 이런 거에도 굉장히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한 곡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불스는 있는데요. 네. 잘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거든요. 네, 네. 제가 할 수 있는 걸 한다는 생각으로 네. 하니까 불스는 있는데 여러분들의 아침잠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네. 네, 그럼 길에서 종종 불렀던 동요를 한 곡 연주해 네. 보겠습니다. 와. 아침 시간에 참 좋네요. 네, 걱정하신. 얼굴 빨개지셨어요. 약간 있는 힘껏 이렇게 불어주셔가지고. 이 오카리나는 그럼 이렇게 여행 다니시면서 혼자 가끔 부르시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네, 여행 떠나기 직전에 후배가 이 오카리나를 저한테 선물해 줬는데 연주하는 법도 모르고 그냥 가져가서 혼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네. 연주법을 터득하게 됐는데요. 혼자서? 네, 이거 리코더처럼 쉬워요, 아주. 그래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친구 사귀기도 되게 좋고 네. 간혹 꽁밥이랑 꽁술이 생겨요. 이런 말 써도 되나요? 표준어 아닌데. 밥을 사주거나 술을 사주는 분들이
생기는 네. 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 괜찮네요. 여행하시는 분들은 순진 씨처럼 이렇게 잘 참고하셔가지고 오카리나 하나 들고 좀 집중도 받고 공짜 술도 좀 얻어먹고 네. 연주도 하고 좀 연주 잘 들었습니다. 참 오늘 순진 씨와 산티아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카리나 연주도 그렇고 모든 것이 좀 저한테도 굉장히 갑자기 꿈틀꿈틀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산티아고 길 걸었다고 하면 다들 뭐 이런 걸 물어볼 것 같아요. 다녀왔는데 정말 바뀌었냐? 기적이 일어났냐? 혹은 달라졌냐? 뭐 이런 걸 물어볼 것 같은데 순진 씨의 경우는 어때요? 저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길을 걷고 나서 훨씬 삶이 좀 가볍고 행복해졌거든요. 더 많이 즐거워지고. 뭐 갑자기 없던 쌍꺼풀이 생기고 막 몸매가 팔등신이 되고 이런 기적은 아닌데 네. 그리고 제가 바랬던 대로 제 몸에서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이런 기적은 아닌데 네. 근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런 게 아무래도 상관없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통증이 있건 없건 뭐 아프건 아니건 그리고 별 볼 일 있건 없건 나는 그냥 나구나. 이게 그냥 나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된 거. 그게 제 삶에서 제일 큰 기적이고 제일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좋아하게 된 거.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나는 왜 이럴까? 나에게는 네. 왜 이런 병이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자주 네, 그러니까 생각하시다가 왜 세상은 이 모양이지? 왜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지? 왜 나는 이런 통증을 겪어야 되지? 이런 질문이 왜라는 질문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궁금했고 그 답을 찾고 싶어서 이런저런 뭐 종교든 아니면 뭐 다른 철학이든 이런 공부도 했었는데 근데 길을 걷고 나니까 제 삶에서 왜라는 질문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건 그냥 궁금하지 않아졌어요. 참 부럽네요. 이제 저도 항상 왜 나는 뭐 이런 질문을 아직까지 계속 하고 사는 것 같은데 나 자신을 좋아하게 되는 순간이 사람한테 오면 정말 행복한 순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순진 씨의 미소가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산티아고 순례길 걷는 데는 얼마나 걸리시는지 순진 씨의 경우는 또 얼마나 걸리셨어요? 보통은 한 달 남짓 걸리는데요. 네. 건강한 성인들의 경우, 그러니까 배낭을 메고 걷는데 무리가 없는 건강한 성인들 경우는 한 달 정도면 걸으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길에서 뭐 중간에 아프거나 해서 쉬거나 이런 때도 많이 있어서 전체 그 길에 한 3달 가까이 있었는데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좀 건강한 몸을 가지고 계신다 해도 하실 수 있다면 한 40일 내진 50일 정도 걸려서 좀 천천히 느긋하게 걸어보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빨리 걸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빨리 걸어서 나의 힘과 건강함과 젊음과 이런 걸 확인하는 그런 쾌감도 있지만 느리게 걸을 수 있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또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산티아고 길은 좀 그렇게 느리게 걸으면서 삶을 좀 그런 걸 음미해보는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내내 느껴지는 것이 굉장히 그 순간을 그리워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다녀오신 지는 어느 정도? 벌써 다녀온 지는 4년 됐는데요. 4년, 예. 처음에는 돌아오고 나서 많이 그리웠어요. 네. 다시 또 가고 싶고 막 그랬는데 지금도 가끔 그립고요. 네. 근데 곰곰이 제가 그 그리움의 정체가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리워하는 게 어떤 바다 건너 스페인에 있는 어떤 시골길이 아니라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 네. 그리고 사람들이랑 나눴던 마음 그리고 거기서 느꼈던 어떤 자유 그리고 인정 내맡기는 태도, 일상의 소중함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네. 근데 또 생각해보니 그런 거는 굳이 스페인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도 있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있는 여기가 바로 산티아고 길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와, 뭐 그래요. 이 길이 산티아고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또 그만큼 또 편하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산티아고 길 가고자 하시는 분들께 순진 씨만의 일정 루트 좀 하나 짜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산티아고 길은 온 유럽에서 거미줄처럼 아주 많이 연결돼 있는데요. 근데 길목 구석구석에 노란색 화살표가 표시돼 있어서 그것만 따라가면 길 잃지 않고 길 찾기는 아주 쉬워요. 근데 그 순례를 처음 시작하는 지점이 여러 군데 유럽 전역에 걸쳐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길은 프랑스 길이라고 해서 프랑스의 생장피드포르라는 그 프랑스랑 스페인 국경지대에 있는 마을인데 거기서부터 산티아고까지 약 800km 정도 되는 길을 제일 많이 걸으세요. 그 순례를 처음 시작할 때 순례자 사무소에서 그 순례자 여권이랑 순례자 숙소가 있는 유인물을 나눠주는데 그걸 가지고 걸으시다가 숙소 있는 마을에 도착하시며 거기서 묵어가시면 되고요. 그 산티아고 길 루트가 포르투갈에서 시작되는 길도 있고 스페인 남부 세비야 쪽에서 시작되는 길도 있고 그리고 스페인 북부의 바닷가를 따라 걷는 길도 있고 다양한 그 루트가 있어요. 이 길을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되 느긋하게 걸으면서 중간중간 스페인의 유서 깊은 그 오래된 도시들도 지나는데 그런 곳도 좀 음미하면서 걸으시길 권하고 싶어요. 네. 오늘 순진 씨께서 얘기해 주신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아주 느긋하게 걸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 번에 한 걸음씩 이 산티아고 길 천천히 온 힘을 다해서 걷고 오신 순준 씨와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쓰신 책에서 몇 구절 낭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순례 여행의 온갖 경험을 통해 내가 얻은 배움의 핵심은 딱 한 가지다. 나 자신을 사랑하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는 까미노뿐만 아니라 도처에 널려 있었다. 이제와 보니 세상 모든 것이 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여행에서 돌아와 현관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나는 잠깐 멍해 있었다. 이 작은 방 안에 온갖 물건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지난 몇 달간 5kg이 안 되는 배낭 하나로 살면서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사는 데는 생각처럼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았다. 얼마 전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가슴 안쪽에서 이 모든 것이 완전하다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도 내가 저지른 실수도 힘들었던 순간도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있는 그대로 완벽하고 완전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마워하는 일뿐이었다. 그래, 까미노의 기적은 없었다. 적어도 내가 바라던 기적이 내가 바라던 방식으로 일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고 있다. 내 속에 있던 진짜 내가 바라던 기적이 진짜 내가 바라던 방식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그래, 나는 전보다 훨씬 가볍고 행복해졌다. 이건 비밀인데 사실 그 길에는 기적이 있다. 목격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보이는 매일의 기적이. 라다크라는 곳이 여행하기 힘들다는 게 이 모든 지역을 갈 때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도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도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도로를 다 거쳐야 돼요. 베네수엘라에 가면 하나이마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 전체가 밀림과 미네랄 때문에 검은색의 강물이 흐르는 강과 이렇게 사방이 절벽으로 돼 있고 위는 평평한 그런 산들이 수백 개가 널려 있거든요. 뿌에블로라 그래요. 인디안들이 전통적으로 살아가는 거주 지역 아쿠마 뿌에블로라는 데를 갔을 때 거길 딱 도착을 했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대추야자를 가득 실은 수레를 타고 가는 할아버지를 보면
이게 메마른 사막일까? 그 사막 속에는 대추야자 숲이 가득 펼쳐져 있고요. 그 가운데 조그마한 오아시스가 있고, 그걸 이렇게 바라볼 때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내가 상상했던 모습들을 깨우쳐주는 다른 풍광들을 만났을 때 특히 튀니지가 그런 장면들을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낯선 풍경과 만나는 시간, 김나진의 세계 도시 여행. 네, 춥고요. 또 더 추워질 것이고 이제 모든 게 꽁꽁 얼 텐데요. 어디로 뭘 하러 가면 좋을까요? 여행작가 이아람 씨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정말 눈도 많이 내리고 서울이 너무 추워졌어요. 네. 정말 추위와의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눈도 오고 추워지고 해서 겨울에는 주말이 돼도 외출 안 하시고 집에서 귤 까드시면서 TV만 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좀 나가기 싫고 그래요. 네. 그 귤 한번 먹다 보면 멈출 수가 없고 예. 추위가 좀 싫어요. 사실 더울 때보다 추운 게 좀 더 고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저도 추운데 어디 다니세요라고 추천을 해드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고 또 집에 계시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올 겨울 이제 더 추워질 겨울을 든든하게 보내시라고요. 제철 음식, 맛있는 음식 드시는 여행을 준비를 했습니다. 음식이군요. 네. 겨울에는 아까 말씀하신 귤 있고 뭐 그쵸? 과메기 뭐 이런 거 있나요? 겨울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많이 없어요. 네. 굴과 귤 그리고 과메기 요 정도인데 네. 과메기가 청어를 원래는 말렸는데요. 요즘에는 청어가 잘 안 잡히기 때문에 꽁치로 네. 과메기를 많이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1월 중순부터 추워진 바람에 꼬득꼬득 말려서 이제 과메기를 드시는 건데 네. 과메기 말리는 풍경은 아무래도 그 유명한 구룡포, 포항의 구룡포로 가셔야겠죠. 네. 포항에 가시면요. 네. 호미곶 아시죠? 예, 예. 호미곶에서 구룡포 해수욕장 이 사이에 과메기 덕장 쭉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만 보실 수 있는 진풍경이에요. 바다를 배경으로 과메기 덕장이 이렇게 줄지어 있는 모습. 그래서 겨울에 가시면 바다 냄새 대신에 좀 과메기 말리는 그 비릿한 냄새를 네. 맡으실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사실 요즘에는 뭐 서울에서도 과메기 접할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그쵸. 하는데 직접 가서 먹는 것만 하겠어요. 구룡포 딱 가서 먹으면 정말 별미겠어요. 예. 다르죠. 그 과메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요즘에는 근데 과메기보다 더 유명한 생선이 있어요. 이게 풍년이라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얼마 전에 드셨거든요. 네. 도루묵이죠. 맞아요. 도루묵. 네. 올해 정말 풍년인데 사실 매년 풍년인 것 같아요. 도루묵은. 네, 맞아요. 이 도루묵이 알이 꽉 찬 상태에서 구워주시면 저도 먹어봤는데 알이 꼬독꼬독 터지더라고요. 네. 이게 제 맛인데 도루묵에 대해서 이 어원이 따로 있다고 해요. 네네. 임진왜란 때 원래 모거였는데 맛이 없어서 나무 목자를 써서 모거였는데요. 예. 왕이 임진왜란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신하들이 이제 모거를 대접해서 네. 올렸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나무 목이 안 어울린다. 은어라고 해라. 네. 그래서 전쟁이 끝났죠. 그리고 이 왕이 다시 은어를 드셨는데 그 맛이 안 나서 도로 모거라 해라. 그래서 도루묵이 됐다고 해요. 네. 근데 요즘에 드시면 굉장히 좀 특별하고 맛있으실 텐데 서해안이나 동해안 어디를 가셔도 도루묵은 접하실 수가 있고요. 네. 한 바구니에 정말 많은데 거의 6,000원, 7,000원 굉장히 싸더라고요. 괜찮네요. 네. 사실 보면 겨울에 이 생선 제철 음식이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봄도다리 겨울 광어 네네. 있잖아요. 광어도 항구 같은 데 가시면은 꼭 드시고요. 12월이 광어가 가장 맛있을 때거든요. 네. 횟집 가시면은 가장 싼 거 드신다고 광어를 찾으시는데 이맘때면은 자신 있게 광어 제일 맛있을 때니까 광어 네. 여행 또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그리고 겨울에는 정말 저렴하게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먹기도. 그럼요. 네. 5인 가족이면 광어 한 마리 4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드실 거예요. 네. 뭐 이렇게 계속 얘기 나오니까 식도락 프로그램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든든히 좀 드셔야지 네. 겨울 여행 앞으로 하시니까요. 해초 매생이가 또 빠질 수 없잖아요. 네네네. 매생이 여행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네. 이 매생이는 남도의 청정해역인 장흥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네. 12월부터 2월까지만 매생이가 자라니까 좀 겨울에 좀 여유롭게 장흥으로 여행 다녀오시면 좋을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매생이가 이렇게 특별히 지금 겨울에만 이렇게 네. 나오는 건가요? 2월까지만 나고요. 네. 그리고 그
그 남도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해초에 속하죠. 그래서 그런가. 여의도에도 매생이집이 있는데 좀 비싸긴 비싸거든요. 네. 한 그릇에 뭐 10,000원이 넘고 이러더라고요. 네. 남도에 가시면 그래도 그나마 저렴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 매생이를 드시고 장흥에서 꼭 들려야 되실 곳이 장흥에 있는 토요시장이에요. 여기가 네. 우리나라 최초의 주말시장이라고 하는데 해산물을 비롯해서 뭐 한우 이런 것도 전통 재래시장 모습도 보실 수 있으니까 네. 매생이 여행 장흥 가시면 이 토요시장도 빠뜨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매생이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매생이가 아무리 끓여도 김이 안 나요. 네. 그래서 되시죠. 조심해서 드시면 될 거예요. 꼭 주의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 사실 추워서 이렇게 움츠러들고 이러는데 먹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왠지 어딘가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직 좀 많이 남았거든요. 다음에 제가 별미 여행 2탄도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네, 다음 2탄도 기대를 좀 해주세요. 자, 오늘도 이아람 여행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2월도 이제 중순으로 넘어가네요. 한 해가 마무리돼갈 때쯤이면 사람들 시선이 좀 무심해지고 서늘한 품위가 느껴지곤 하는데요. 또 사방에서 송년회 공지가 뜨는 때지만 번잡한 곳을 피해서 조용히 머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도시 여행, 저는 김나진이었습니다.